오늘은 특별하게 세미나에 특별히 저희 티스템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실 대표님을 모셔서 관절액 주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 오늘 권기범 원장님께서 또 심도 있는 영양가가 훨씬 많은 정형외과 세미나를 한번 청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죠? 자, 진행 중에 네. 중간중간에 채팅창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채팅 질문을 꼭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채팅을 소통을 꼭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현실 대표님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스템의 김영실 대표입니다. 티스템 하면 그게 뭐지? 하는데, 저희 티스템은 줄기세포로 관절염 주사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번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출시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베테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고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어가지고 이 프로가 나중에 또 미국도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같이 또 미국 한번 놀러 갈 수 있도록 그래 해봅시다. 일단은 오늘은 그 티스템의 이 조인트 팻, 티스템 조인트 팻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한번 띄워볼까요? 예. 행위와 티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티스템에서 이번에 개발한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이게 의약품과 의약 외품 두 가지를 했는데, 의약품은 관절염이고, 의약 외품은 이제 피부 질환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질환이 다 이게 좀 흔한 질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마땅한 약도 없고 해서 많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잘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약인지를 한번 세상에 한번 같이 한번 알려보고 싶습니다. 시작이 우리 집 꽁입니다. 제가 이 꽁스라고 해놨는데 그 우리 집 우리 공자를 꽁스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 공자님께서 이게 야구 선수입니다. 공을 탁 던지면 뛰어가서 그냥 막 다이빙 캐치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보스턴 테리어 이놈들을 무릎이 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들이 질질 울고 왔어요. 우는 이유가 꽁이 무릎에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꽁이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사람한테는 참 많이 놓았는데 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걔한테 어디를 놔야 할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 옆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좀 주사 좀 놔주세요 하니까 이제 놓아주시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맞고 좀 좋아지고 두 번 맞고 잘 뭐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다 해가지고 그럼 한번 약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하면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와야 뭐 두 달 전인데 11월 달에 분모 허가를 취득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는 이렇게 동결건조된 바이알이고 하나는 그걸 희석하는 희석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관절낭 속에 주사 놓는데 그 임상 이상을 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인공 완축이죠, 그죠? 비걸에다가 인공 완축에다가 관절염을 일으켜서 이렇게 팅팅 부어 있는 데다가 주사를 넣어주니까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으니까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은 이제 인공 유발, 인위 유발 관절염이었고 이제 삼상은 자연 완축이죠, 그죠? 자연 발생 관절염인데 얘들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결과가 뭐 대조군 대비가 염증이 아주 좋아졌고 손상된 만물이 좋아졌, 뭐 연골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피부염 치료 쪽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흔한 질병 아닙니까, 그죠? 막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크림으로 만든 의약 외품입니다. 보통 이 의약 외품은 사실은 임상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신고 제품이기 때문에 출시를 하면 되거든요. 제조 허가만 받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일부러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주간 발라주는 그런 임상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심한 놈이죠, 그죠? 이렇게 심한 놈도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 보면은 얼마나 가려운지 막 뒹굴고 막 이랬던 놈인데 이놈도 깨끗하게 나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보니까 이게 털을 깎아놨어요. 보여요. 아마 약을 바르기 쉽게 하려고 하면 약이 물러서 털을 안 깎아도 되는데 뭐 깎아놨는데 털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탈모 치료에도 좋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놈 한번 보십시오. 진짜 가렵죠, 그죠? 진짜 1년 내내 이런 상황이었던 놈인데 이놈도 보니까 깨끗하게 잘 자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보면 털도 전 깜짝 놀랐습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개는 이렇게 털이 빨리 이렇게 자라고 나는 거 2주 만에 털이 이만큼 자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모 치료약으로서 해도 성공했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GMP 시설이 되어 있는, 생산 시설에서 만들고 있고, 그러면 만들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하면은, 저는, 이제, 지방 흡입하는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에서 지방을 흡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줄기세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동물용 약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저희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가 아니고, 이렇게 지방줄기세포인데, 뽑아서 바로 쓰는 1세대와 그것을 배양해서 하는 2세대,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성분을 뽑아내는, 3세대, 그렇게 되는데, 현재 일반적인 줄기세포 치료 기술의 수준은 자신의 지방 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그대로 사용하는 1세대 줄기세포 치료 기술과 이를 배양하고 증식하여 자신에게 재주입하는 2세대 줄기세포 치료 기술에 머물러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유효 성분에 의해 재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는 세포막에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이 붙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환자 자신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티스템은 이 면역 거부 반응을 뛰어넘어 여러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줄기세포의 세포막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세포막을 제거한 무막 줄기세포는 줄기세포 내 단백질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깬 후에는 유효 성분만 정지하기 위하여 미세 필터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합니다. 정제된 유효 성분을 동결 건조하여 보관 및 유통이 용이한 파우더 형태로 만들었고, 우리는 이것을 3세대 줄기세포인 무막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보면은 말입니다. 이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줄기세포에서 세포막을 벗겨서, 원래 세포막이 있다는 말은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거, 자기한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을 벗기는 순간에 누구한테나 쓸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인수 공통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동물한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면역 거부 반응을 뛰어넘은 물질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농축이 되니까 효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름 붙이기를 무막 줄기세포 스템 X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연히 줄기세포는 부작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10년 넘게 그동안 여러 가지 임상들을 해왔는데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아직까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줄기세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효과가 좋고 유통이 편리하고 하니까 쓰기가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비교를 해놨는데 그냥 1세대보다 2세대가 낫고 2세대보다 3세대가 낫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논문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정성 시험도 해가지고 독성이 없는 것도 입증했고, 또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서 252가지 복합 단백질이라는 것도 밝혔고, 이런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이야기했고, 또 항염증 효과와 재생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성분들이 항염증은 이런 9가지 성분이고 재생은 이런 36가지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항염증 효과와를 우리 스테로이드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우리 의사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이 세상에서
항염증 효과가 좋은 것은 덱사메타손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와 우리 무막 줄기세포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항염증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재생이죠. 그러니까 덱사메타손은 전혀 재생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막 줄기세포는 이렇게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성 사이토카인 TGF-베타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 질환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것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스테로이드를 하니까 잠시밖에 안 되고 자꾸 쓰면 더 나빠지는데 이것은 진짜로 좋아지고 재발을 하지 않더라 하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여주면 관절염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를 한번 한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 관절 사이에 간격이 늘어나 있는 건 이것을 봅니다. 이 말은 관절에 있는 연골이 두꺼워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관절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은 시리고 아프고 이제 다이면 시리고 아프고 진물이 나는데, 오른쪽 보면은 그렇게 연골이 새로 나서 자라서 덮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 재생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논문도 많이 쓰게 되었고, 이런 상도 받고 그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의약품은 현재 관절염 가토피 쪽은 이제 전임상 끝나고 임상 들어갈 상태이고, 동물용 의약품은 현재 세상에 출시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신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신고식을 올리면서 저희 회사의 이념인 실사홍익을 이야기합니다. 실용적인 일로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널리 이롭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홍익이 뭐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아주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강의였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 또 질문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 아이디를 가지신 그 원장님께서 주사 부위랑 SC, IV, IM 다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답은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주사해야 됩니다. IV도 괜찮고 IM도 괜찮고 IR도 괜찮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물리적인 뭐랍니까, 이 침습만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바늘을 관절 같은 데는 가는 걸 써야겠죠, 그죠? 우리 보통 인슐린 주사 같은 거 작은 거 쓰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디 부위든지 쓸 수 있고, 그다음 그 앞에 질문이 뭐였던 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종양이 급속도로 커지거나 하지 않나라고. 예. 종양은 오히려 그 크기가 늘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양을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항암제로 소리하기는 좀 무리한 수 있어도, 적어도 종양도 바로 이 조직의 반응이고, 항염증 효과와 재생작용에서 그 종양 우리가 이 컨트롤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양이 나는 곳에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암제라고 말한다면 아마 허위 가대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인베스터 원장님께서 투약 경로별로 효과 차이가 있나요? 라고 여쭤봤네요. 관절염은 IR, 그러니까 이 관절을 강내에 놓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관절 주위에 인대나 근육도 손상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안에도 놓아주고 밖에도 놓아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절 낙내에 정확하게 놓지를 못하면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디든지 아무리 좋은 총도 사격을 잘해가지고 맞춰야 돼. 10점이 되어야 9점 10점이 되어야 되지 7점 6점 갖고는 좋은 성적을 내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격이죠. 네, 또 혹시 티스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원장님 계시면 지금 채팅창에 채팅 남겨주시면 그리고 될 것 말입니다. 같습니다. 많이 듣던 질문인데 왜 사람의 지방으로서 만들었나요 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동물의 지방, 특히 개의 지방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나요 하는데, 사실 저는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의 지방으로도 해보고 개의 지방으로도 해보고 또 돼지도 해보고 사람도 해보고, 사람도 또 인종별로도 많이 해보고 해봤습니다. 흑인도 해보고 백인도 해보고 한국의 사람도 해보겠는데, 이 종이 진화를 하면서 닭보다 개가 낫고 개보다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도 또
이 지방이 탄탄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동양인의 지방이 서양인의 지방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흑인보다도 낫고 보다도 좋고 백인보다도 좋고, 그러니까 동양인이 가장 좋고, 나이별로 볼 때도 20대가 가장 좋아요. 보면은 특히 20대 여성인 BMI 25, 30 정도인 사람들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표준화해서 20대 BMI 25, 30인 여성의 지방을 가지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물질들을 소위 말하는 기준 물질들을 설정해서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항상 모든 제품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저희 그 베테랑 단톡방에 또 티스템에 관련된 브로셔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업로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75명의 원장님 와 계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간단한 채팅창 인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곧 세미나 진행하기 때문에 또 그 전에 티스템에 관련해서 한번 이제 질문사항 남겨주시고요. 저도 지금 티스템에서 주사제를 받고 나서 현재 한 10케이스 정도 실시했어요. 지금 어제도 슬개운 탈구랑 이제 고관절 그리고 십자인대 이런 아이들한테 지금 인젝션을 직접적으로 시누VR 조인트에다가 주사 놨고요. 다행히도 첫 번째는 결국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부작용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다른 타사 제품보다는 상당히 볼륨이 좀 많아요. 뽑으면 한 2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 예, 소형견 5kg 이하, 3kg짜리 아이들한테 사실상 그거를 이제 2mm가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볼륨이 너무 오버로드가 돼갖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대퇴 사두근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주사를 해서 이제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예. 볼륨 자체가 희석액이 2mm인데 그거를 2mm로 1mm 정도 희석을 해서 넣어도 큰 문제가 아유, 없을까요? 더 좋은 일입니다. 그게 2mm를 한 것은 2mm까지 희석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지. 어쨌든 한 부위에 한 바이알을 다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0.5mm에도 깨끗하게 녹고 1mm도 깨끗하게 녹습니다. 그러니까 2mm를 만들어낸 것은 예를 들어서 부위가 넓고 용량을 많이 해야 될 때, 함량 말고 용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은 2mm를 쓰십시오 하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이 관절의 사이즈가 작거나 부위가 작은 곳이라면은 0.5를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재량으로서 보면은 요만한 크기는 이 정도가 맞다 싶은 정도의 희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가끔씩 물어보는 게 있는데, 많이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많이 넣는데 가지고 뭐 그렇게 그 볼륨 오버로드 때문에 조금 팽창해서 조금 잠시 불편해져도 그 이상의 큰 부작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까지는 안 나는데 좀 많이 넣으면 좀 불편하죠, 그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한 바이알을 양쪽 관절에 나눠서 투약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 바이알당 관절 한쪽 다리당 써도 되는 건지. 자, 그 많이 듣는 질문인데, 방금 말한 대로, 희석액을 2ml를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ml씩 양쪽으로 나눠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물론, 그래 해도 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치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권장량은 한 바이알 본제를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제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량이 많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1500 인테그린으로 치면 인테그린 1500 피코그램이 한 바이알인데 한 부위에 충분한 함량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볼륨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볼륨은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인 겁니다. 근데 양쪽으로 나누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나누고 안 나누고도 제 권한이 아니고 그것도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은 한 부위에 한 바이알인 것입니다. 제 게재된 논문상에서도 이제 한 바이알당 한 관절에 썼을 때 나타나는 논문 결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스탠다드하게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제가 이제 쓸개월 4기나 3기 이렇게 아이들한테 썼을 때는 뭔가 특별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거나 염증이 일어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물론 두수가 거의 뭐 한 50두 100두까지 쓰면 훨씬 더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보호자님들에게 이제 상담을 할 때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때 큰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요새 들어서 보통 슬개골 탈구 수술하면 대부분 보조적으로 재활치료,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제 인젝션 분야도 조금씩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술 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비수술적인, 아이가 노령견이나 수술 마취를 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관절염이라든지 이러한 주사 제제를 통해서 보존적으로 아이가 회복할 수 있다면 더욱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또 주사했던 한 3마리 정도의 케이스는 어깨 관절이 이제 아탈구에 있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애가 한 마리가 있고, 나이가 15살짜리 아이가 이제 관절염 심한 아이가 지금 주사 처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관절 쪽에 이제 힙 디스플레이시아 때문에 문제되는 아이 지금 3마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부작용은 없고요. 이제 보호자분의 이제 아웃컴, 이제 피드백 반응을 보면 맞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씩 딛는 횟수가 좀 느는 것 같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4주 코스로 지금 팔로업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정리가 되면 나중에 또 단톡방에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27분. 자, 3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이제 8시 반 정도 되면 저희 권기범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스트는 회수를 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또 권기범 원장님 인기가 좋으셔서 76년, 아까 80명까지도 뚫고 가는데 아마 강의 중에 100명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티스템 쪽에서는 제 호스트 내려주시고요. 저희가 예. 이제는 화면 공유 취소해 주시고, 자, 지금 줌에는 저희 박대식 원장님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캐리, 아이디 가르치시는 원장님 계시고, 또 지금 오디오 연결해서 약간 좀 버퍼링 걸리는 저희 김무성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강지원 저희 원장님도 와 계시고요. 혹시 줌에서도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게 되면 이제 마이크를 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채팅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서 피드백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시 29분 정도 됐으니까요. 저희 권기범 원장님에게 호스트를 넘겨드리고 저희 권기범 원장님께서 이제 인사말과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티스템 김영실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